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금융투자 서비스에 이걸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발의를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조건 없이 구성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야당은 어쨌든 이제 영수회담이 이제 먼저라는 입장인데 오늘 회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기까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영수회담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어쨌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이 될지 아니면 지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 회담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8월 1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겠죠, 지금으로선. 네. 그렇게 이제 3자 회담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 상황이 이제 워낙 법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또 24시간마다 중단하고 또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른바 그 바보들의 행진 이게 계속되는 걸 보고 이제 워낙 우리 국민이 화가 나 계시거든요. 저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야가 다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회담이든 협의체든 좀 뭘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8월 18일 전에 좀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이런 고위급 정치회담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18일 이후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회담 형식에 대해서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좀 상당히 좀 유연한 입장입니다. 양자 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까지 민주당 야당 대표 이제 만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최근에 국회에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을 무한 루프, 도돌이표 이런 표현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바보들 행진이라는 표현. 바보들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하신 말인데요.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제 그만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적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영수가 있어야 영수회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8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걸 민주당에서도 이제 다 공포한 건가요? 저는 그런 점이 의문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영수회담하고 여야정 협의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야정 협의체 성사의 조건이 영수회담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영수회담을 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조차 합의해 줄 수가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전 두 개는 별개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뭘 지금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보니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매번 법안 처리해서 정부에다가 그냥 던지듯이 떠넘기는 거는 어떻고? 이거는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여야 합의가 없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해서 대통령한테 넘기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여당과 전혀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논리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했으니까 지난번에도 여야 영수회담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주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29일 날 양자회담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됐다. 또 그 두 분이 앞으로 좀 종종 만나자 이렇게 합의까지 해서 양쪽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좀 아쉬운 건 그 이후에 좀 정치 일정이 있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그 22대 국회 개원이 있었고요. 뭐 개원을 둘러싸고 이른바 원구성 협상이 잘 네. 원만하게 안 되면서 지연된 측면이 있고 또 양쪽이 다 이제 전당대회를 했죠. 국민의힘은 끝났지만 민주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욕 먹기 싫으니까 일단 뭐 회담하자, 뭐 협의체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8월 18일 이후에 가능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솔직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최악의 폭락 장세를 이제 기록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토론회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앞으로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련한 공방 좀 전망을 해볼까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뭐 사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오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의 그 금투세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이른바 대여 협상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에 관한 입장이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토론하자라고 압박하는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책 주도권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공세 수단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제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건 뭐 민생 법안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서 대여 협상을 나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대표는 후보는 후보고 뭐 정책위장은 또 딴소리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서야 뭐 어떤 그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대가 생길까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서 이제 대표가 새로 선임이 되고 지도부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제 새로 개편이 된다면 그게 이제 또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충분히 되겠죠. 오늘도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장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돼서 그 금투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본인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18일 이후에는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거기도 당직 개편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철학대로 금투세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확히 이제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금투세 폐지 전당대회와 뭐 연동해서 진행이 뭐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근데 2020년에 소득세법 개정하면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우리도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 이 거래할 때마다 뭐 수수료 내듯이 이렇게 세금 떼가는 게 맞냐? 선진국인 그런 데가 없거든요. 거래세는 뭐 아주 최소한이고 네. 소득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렇게 약속을 해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2년만 좀 미루자. 네. 그래서 2025년부터 하기로 한 겁니다. 해야죠. 네. 이걸 왜 안 해요? 뭐 이제 눈치 보기에서 대충 뭐 이렇게 뭐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주식 폭락이 이것 때문에 뭐 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여야의 어떤 정치 공학적 문제 이전에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정치적으로 여야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뭐 다시 좀 유의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하자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도입하자는 합의를 왜 했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는 또 왜 했죠? 좀 굉장히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그냥 금융 후진국으로 살자. 좀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전 폐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이게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은 현재 뭐 폐지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유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이 열려 있는 정리가 안 상황 돼 있고요.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예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세 이거 폐지하게 할 것처럼 아니면 좀 유예할 이렇게 수도 뭐 있고. 유예하거나 네. 아니면 뭐 완화할 한도를 수 완화하거나 있고.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도를 좀 여유 있게 하자거나 좀 유예하거나 이거는 뭐 그럴 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혹시라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강령에다가 기본 사회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사회를 무슨 돈으로 해요? 세금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무슨 기본 사회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그 전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논쟁이 필요한 건데 이게 뭐 야당 대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대선 전략상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검토하는 식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네. 민주당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고요. 이건 공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그 경제계라든가 우리 복지 분야 전반 또 국정을 관장하는 우리 뭐 대통령 이런 분들 해서 한번 사회 전체가 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명시가 됐고 이번 법안도 거부권, 재표결, 폐기 수순을 이제 밟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진의, 의도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의 야당의 특검 공세와 관련해서 탄핵 진상규명 TF를 꾸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해병대원 특검법을 벌써 세 번째로 이제 발의를 하고 그때마다 점점 더 강화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뭐 어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있으면 또 그것까지 얹어서 하고 그 얘기는 저는 뭐 결국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마 그냥 정치 공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특검을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특검은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건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속해서 뭐 특검 거부권 뭐 재표결 부결 뭐 이런 형식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거를 좀 국민의힘하고 사전에 네. 자,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제3자 추천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어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저 하겠다는 거는 특검법 통과보다는 그냥 정치 공세용으로 그 써먹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뭐 그 탄핵 진상규명 TF. 진상규명 TF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뭐 이것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대야 공세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제보자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연루된 그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동영상을 이미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제보를 근거로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찍었다면 서울의 소리가 이걸 방영하기 위한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방영하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실체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아마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예.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의 의도부터 좀 들어볼까요? 글쎄 뭐 협상용이죠. 뭐 일단 특검 정국의 어떤 긴장감, 네. 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주도권. 지금 어차피 여론은 찬성이 더 높으니까요, 여전히.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국민의힘을 좀 계속 흔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용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이걸 그럼 법안 발의한 대로 관철시키겠다. 그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도 어차피 이제 법안을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월 18일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 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회담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 큰 틀에 네. 뭐 한 발짝씩 양보해서 그러면 뭐 하는 것으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 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월 18일 이후에 여야 고위급 정치회담 이게 1차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처에서 뭐 중간 수사 발표, 사실상 수사 결론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그게 이제 특검을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여론, 민심을 네. 좀 형성하는데 좀 상당한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제 빨리 발표되면 이 문제가 국면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7월까지만 해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뭐 곧 발표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에 조금 뭐 벽에 부딪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야 간의 풀 문제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면 네. 공수처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공수처도 좀 그 속도를 좀 더 내서 네. 이 문제를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이 문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그 긴장감,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거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장동혁 의원도 아니 뭐 좀 당내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거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이걸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안 지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간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명 적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부적절하죠. 아니 이분은 무슨 뭐 일제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맞죠, 법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게 우리 정부예요. 이분은 도대체 그 뭐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정치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광복 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지 전 도저히 이거 납득하기 어렵고요. 뭐 어떻게든 좀 사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퇴 안 시키면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근데 이제 광복회에서 뭐 뉴라이트 인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은 이제 학자적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보훈부에서는 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광복회에서 자, 이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왜 안 되는지 단순히 그냥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뭐 다른 그 여러 가지의 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봤어요.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별로 뭐 이렇게 뚜렷하게 그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뭐 광복회 입장도 뭐 존중하고 싶은데 광복회에서 이 사람이 왜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냐 뉴라이트 이런 거 말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서 부족하냐 그걸 학자적 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자적 견해를 가졌으면 그냥 학자로 살면 됩니다. 공직에 왜 나서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예요. 호칭도 그냥 아버지, 아버님 이런 관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좀 귀를 열고 좀 존중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그 식민지 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얘기하던 거의 연장입니다. 이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했고요. 또 그 전에 2월 달에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장 이분을 박이택이란 분인데 이분을 독립기념관 이사
앉혔어요. 그때도 뭐 일제 강점을 좀 미화한 사람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요. 네. 뭐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뭐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 이 자꾸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뉴라이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여망을 담아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뉴라이트 정권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여야정 협의체 불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뭐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 검사 탄핵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연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과연 민생법안 통과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있나 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민주당 특검 탄핵 외에 관심이 없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